경기 의왕시 과천시 출신 신창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장관 후보자님께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되시면은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기 전에 우리 후보자는 우리나라 노동행정이 일본보다 후진국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제 질문이 끝나면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슬라이드를 보시죠. 슬라이드. 최근 1년 동안에 죽은 근로자들의 얘기입니다. 살려고 일하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죽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죠. 다음. 그런데 이렇게 죽어나가는데도 지난 1년 동안 우리 고용노동부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다음. 일본의 경우에 과로사 사건 발생하자마자 2달 만에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적으로 과로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과로사 근로자가 2008년부터 평균 해마다 330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대부분의 과로사는 우리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 규정에 규정한 26개 업종,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협의만 하면.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전혀 자료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330명씩 과로사로 죽어나가는데 정부가 실태 파악조차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배원 노동자부터 한번 특별 근로감독을 해보자 하고 요청하니까 지난번에 충청 지역 우편 집배원들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한 달 평균 쉬운 7시간씩 초과근로, 평균입니다. 연간 2,60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버스 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은 무려 3,557시간을 1년 동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근로가 아니죠. 이건 노동도 아닙니다. 이건 저는 강제노동, 노예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우리 고용노동부는 실태 파악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건, 그래서 일본보다 대한민국 노동행정은 후진국 아니냐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로시간 실태조사는 노동조합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을 노동조합이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후보자님? 다음. OECD가 우리나라 노동자 근로시간 2,113시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로사 인정기준에 따르면 이 2,113시간은 죽도록 일하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미덕입니다. 도대체 몇 시간을 일하는 것이 사회의 미덕인 열심히 일하는 시간입니까? 저는 하루 8시간, 주 5일, 쉬지 않고 1년 12달, 빠지지 않고 일하면 1920시간이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다. 이건 사회의 미덕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초과해서 지금 우리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발병 전에 과로사 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60시간 초과 근로한 경우를 과로사 인정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 나머지 9개월 동안 하루 평균 8시간씩 주 40시간, 그리고 3개월 60시간 초과 근로 합하면 2,160시간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죽도록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OECD가 발표한 2,110시간, 바로 그 죽도록 일하는 시간에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국제 무대에 우리가 근로자 평균 노동 시간이라고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죽도록 일해야만 열심히 일한다고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이제 이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나마도 지난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주 52시간 문제. 주 52시간을 1년 2달 인정할 경우에는 2,500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인정하지 않은 지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하면 근로자는 죽도록 일해라. 2명이 할 일을 1명이 해라. 열심히 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라고 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왔다. 이 패러다임 이제 바꿉시다, 후보자님. 다음. 왜 우리가 일본보다 후진국이냐? 과로사를 인정하는 비율도 우리가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과로사 인정하는 시간도 일본 한 달에 45시간인데 우리는 60시간입니다. 연간 근로시간 OECD 발표로 일본 1719시간, 우리나라 2113시간, 무려 400시간 차이가 납니다. 이게 후진국이 아니고 뭐가 후진국입니까? 다음. 그래서 과로사 인정률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근로자들,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하면은 10건 중 2건은 반드시 정부가 패소합니다. 이게 5년 내내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왜 계속 인정을 그렇게 인색하게 하고 소송하면 패소하는지, 우선 여기까지 우리 후보자님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OECD 멕시코 다음으로 최하위이지만 2016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최하위였습니다. 후진국 수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이 또 장시간 근로가 과로사로 연결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것도 근로시간이 과다한 거하고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금 이 과로사 인정 기준이 2008년도에 됐기 때문에 지금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해주시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은 노동조합 활동은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것은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도 현장의 그 분교도 줄이고 또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고 하면 정부에서 이러한 대책을 만들어서 우리 OECD 국가에 맞는 대한민국의 그런 근로기준이나 여러 가지 노동관계법을 이제는 개정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신창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 을 출신 장석춘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오늘 우리 후보자께서 아까 모두 받은 잘 들어봤습니다. 예. 전부 다 장밋빛이고 아주 청산도 잘 그려왔던데, 저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의구심도 많이 들고요. 상당히 이 노동부 행정이 올해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부 행정은 상당히 비중이 크게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비중 있는 그러한 역할인데, 우리 후보자의 이번에 청문회 임하면서 자료 제출을 내가 봤을 때요. 네. 상당히 의아심이 많이 들고 질의 한번 할게요. 2013년도 11월 10일에 감사원 후보자 청문회 때 그 후보자 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 감사원 청문위원회 했습니다. 네. 감사원장. 그때 우리 후보께서는 청문회 감사원장 후보자한테 어떤 질의를 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없어요? 네,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 회의록에 보면요, 당시 위원들께서의 아들 해외 송금 문제,
저축은행용 문제 금융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후보께서 사생활에는 안 된다, 가족 문제라서도 안 된다가 기제출해서 제출된 자료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청문회 무용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청문회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질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었습니까? 똑같은, 그 전혀 지금 따님 문제로, 그때는 아들 문제인데 지금 따님 문제로 우리 후보께서 대응하시는 게 그 당시 후보하고 너무 똑같이 닮았던 꼴이거든요.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이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은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를 해서 자녀에 대한 자료, 금융자료 제출 등을 거부한 자료가 100건이 넘습니다. 100건이요? 그거 다 세지도 못해요. 세지도 못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후보자께서 그 당시에 그 아들 해외 송금 문제, 저축은행 문제, 금융자료 요구했는데 우리 후보께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어요. 자, 개인정보 부동의로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셨는데 그 지금 자료 조금 전에 우리 신보라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자료를 제출한다 그랬거든요.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 109건 다 하실랍니까? 위원님, 제가 송구스러운데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얘기해요. 예, 예. 제가 한국에서 일어난 아이한테 보낸 송금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거는 바로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자, 그런 제가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자, 내 딸을 하나 설득 못 시키는데 이 노사간에, 그죠? 노사간에 첨예한 이러한 의견 충돌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많을 건데 어떻게 중재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관계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해나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예,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이번에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 제가 은행원 생활을 하고 노동조합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장 투명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 예금이 불거지고 저도 많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아이한테 동의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정말 부끄러운데 나이가 35이라 자기도 사생활이 있고 자기가 엄마가 죄를 안 짓고 내가 부당하지 않으면 미국에 있어서 자기가 무슨 아르바이트 하거나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국내에서 송금 보낸 거를 다 확인을 시키면 그게 투명하지 않겠느냐 해갖고 부동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딸을 설득시키지 못한 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에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적어도 그 따님 그를 설득을 못 해가지고 이 자료는요, 이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청문회 자료는요. 그리고 본인이 2013년도에 그렇게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나와 주셔야지. 자, 이번에 이 문재인 정권에서 청문회를 하는 게 공통적인 뭔가면 5대 비리를 대통령께서 나열하셨다고요. 그런데 다 지키 아시잖아요. 5대 비리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알려가면은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지 맞아요, 않은 틀려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문제 있죠. 문제 있으면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 검색어 1위도 나오고 다 우리가 자료 제출을 그렇게 요구했는데 유독 자녀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이게 의문점이 많고 궁금증이 많은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 후보께서 충족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게 내로남불 아닌가요? 지금 후보께서 2013년도에 발언하신 거나 지금 후보께서 대응하시는 걸 보면은 바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실 건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그 아이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아이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통장 내역은 부모도 할 수 없다는 걸 이번 기회에 또 다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연도별로 예금이 나한테 했던 거 잔액증명 그리고 현재 금융계좌는 다 이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미국에 있는 잔액증명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잔액증명을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내역에 대해서만큼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과정에
제가 미국에서 예,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소득이 무슨 없습니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 그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공유를 모하면서 어떻게 노동 행정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게요. 어떻게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오늘 지금 모두 반응을 봤을 때요. 모두 반응을 봤을 때 정말로 좋은 청사진입니다. 좋은 청사진인데 저는 절대로 이런 부분이 실행이 가는 게 난망하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 노동운동을 하시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보다도 이 노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촉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사 간에는요, 정부는 적어도 균형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적인 정책이 나오는 거는 저게 맞다고 보고. 다음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거기서 의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저희 아이 문제 때문에 노동 현장에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왜곡이나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노동 행정을 제대로 지키고 법만 준수를 해도 행정감독에서 한다 그러면 저는 노동 현장이 많이 개선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경기 의왕시 과천시 출신 신창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장관 후보자님께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되시면은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기 전에 우리 후보자는 우리나라 노동행정이 일본보다 후진국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제 질문이 끝나면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슬라이드를 보시죠. 슬라이드. 최근 1년 동안에 죽은 근로자들의 얘기입니다. 살려고 일하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죽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죠. 다음. 그런데 이렇게 죽어나가는데도 지난 1년 동안 우리 고용노동부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다음. 일본의 경우에 과로사 사건 발생하자마자 2달 만에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하는 과로사 인정 기준에 따르면 이 2113시간은 죽도록 일하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미덕입니다. 도대체 몇 시간을 일하는 것이 사회의 미덕인 열심히 일하는 시간입니까? 저는 하루 8시간, 주 5일, 쉬지 않고 1년 12달 빠지지 않고 일하면 1920시간이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다. 이건 사회의 미덕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초과해서 지금 우리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발병 전에 과로사 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60시간 초과 근로 한 경우를 과로사 인정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 나머지 9개월 동안 하루 평균 8시간씩 주 40시간 그리고 3개월 60시간 초과 근로 합하면 2160시간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죽도록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OECD가 발표한 2110시간 바로 그 죽도록 일하는 시간에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국제무대에 우리가 근로자 평균 노동시간이라고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죽도록 일해야만 열심히 일한다고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이제 이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나마도 지난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주 52시간 문제. 주 52시간을 1년 2달 인정할 경우에는 2,500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인정하지 않은 지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하면 근로자는 죽도록 일해라. 2명이 할 일을 1명이 해라. 열심히 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라고 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왔다. 이 패러다임 이제 바꿉시다, 후보자님. 다음.
왜 우리가 일본보다 후진국이냐? 과로사를 인정하는 비율도 우리가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과로사 인정하는 시간도 일본 한 달에 45시간인데 우리는 60시간입니다. 자 하고 요청하니까 지난번에 충청 지역 우편 집배원들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한 달 평균 쉬운 7시간씩 초과근로 평균입니다. 연간 2,60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버스 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은 무려 3,557시간을 1년 동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근로가 아니죠. 이건 노동도 아닙니다. 이건 저는 강제노동, 노예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우리 고용노동부는 실태 파악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건 그래서 일본보다 대한민국 노동행정은 후진국 아니냐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로시간 실태조사는 노동조합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을 노동조합이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후보자님. 다음. OECD가 우리나라 노동자 근로시간 2,113시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적으로 과로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과로사 근로자가 2008년부터 평균 해마다 330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대부분의 과로사는 우리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 규정에 규정한 26개 업종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협의만 하면.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전혀 자료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330명씩 과로사로 죽어나가는데 정부가 실태 파악조차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배원 노동자부터 한번 특별 근로 감독을 해보자.